메이저리그 꼴찌팀을 상대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것이라 생각했던 반멜빈 감독은 팀 내 가장 잘 치는 이정우를 빼고 일할 때의 타율을 보이는 마토스를 넣고 여유를 부렸는데요. 그러나 3대2로 앞서 나가던 경기가 8회 말에 2점을 내주고 역전을 당하자 이정우를 결국 출전시켜 그가 타석에 들어서자 샌프란시스코 홈구장은 정우리 찬트가 울려 퍼지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정우의 극적인 등장 이후 경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 총 4연전 중 첫 번째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앞선 샌디에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2연패를 당해 샌프란시스코는 19승 12패 승률 0.613을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와일드카드 2위를 달리고 있고 콜로라도는 5승 25패 승률 0.167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는 물론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최하위를 기록 중인 말 그대로 꼴찌팀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상대하는 이날 콜로라도의 선발 투수는 자완 카일 프릴랜드로 이 경기에 앞서 방어율은 5.93으로 승리는 없고 4패인 투수입니다. 현장 중계진은 카일 프릴랜드는 주로 싱커 포심 체인지 등 다양한 구질의 공을 던지며 결정구로 낙착한 너클 커브를 던진다. 그러나 구질이나 제구가 그렇게 좋은 투수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투수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야구 팬들은 이정우가 콜로라도를 상대로 많은 안타를 치며 한껏 타율을 끌어올리기를 기대했지만 샌프란시스코의 반멜빈 감독은 이날 경기에서 이정우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시켜 미국 현지 팬들도 어리둥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정우는 올 시즌 30경기 타율 3할 1푼 9리 3홈런 18타점 23득점 3도로의 OPS 0.901을 기록 중인 팀 내 간판 타자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의문점 때문에 많은 현지 기자들은 샌프란시스코 반멜빈 감독에게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정우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그는 이 조치에 대해 뜻밖의 대답을 했는데요. 그는 내가 자주 얘기했지만 이정우는 지난 시즌 큰 부상을 당한 후 재활을 거쳐 팀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지난해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정우가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그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이에 따라 계획된 휴일을 그에게 준 것일 뿐이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멜빈 감독은 이어 이정우가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었지만 그것이 그가 오늘 경기 도중 나오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그를 라인업에 넣지 않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지난 두 경기를 패한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시즌 전체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회 초에 샌프란시스코는 선두타자 한번 라모스가 상대 투수 프릴랜드를 공략 선제 솔로 홈런을 때려내면서 한 점을 앞서 나갔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원아웃 주자 1루와 2루 찬스를 후속 타자들의 지름연렬로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얻어야 하는 득점을 얻어내지 못하자 콜로라도는 바로 반격을 해 3회 초 한 점을 얻어 1대1 동점을 만들며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중계진은 이 라인업의 유일한 좌타자인 야스렘스키는 좌완 투수의 약점을 가진 타자인데 야스렘스키를 빼고 이정우를 넣었어야 했지만 수비 부분에서 우익수를 담당할 선수가 없어 야스렘스키가 계속해서 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어와 외야수 백업이 너무 없어서 이 부분이 장기 레이스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스렘스키는 프릴랜드의 높은 쪽에 꽂아넣는 83마일짜리 스위퍼에 그대로 서서 삼진을 당해버려 좌투수에게 약점을 가진 것이 너무 도드라져 보여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는데요. 일부 팬들은 좌타자는 원래 좌투수에게 약한데 이정우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아니냐고 말하면서 이정우의 스윙을 보면 스윙 스피드가 빠르다던가 아니면 파워가 좋다던가 그런 것도 아닌데 2루타와 3루타 부분에서 리그 탑 레벨에 있다는 게 정말 불가사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미국 매체 MLB 네트워크의 애널리스트인 마크 데로사는 이정우의 타격폼을 정밀 분석하면서 정말 놀라울 뿐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는 이정우는 지난 시즌에 비해 보폭을 좁게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앞쪽 발을 살짝 들었다가 놓는 동작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말하면서 특히 뒤쪽 발에 무게를 두고 상체를 고정하고 팔만 스윙을 하는데 이런 스윙 자세 때문에 상대의 변화구와 유인구의 대처가 뛰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정우의 스윙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특히 바깥쪽 공을 공략할 때 무게중심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좌타자가 좌투수에게 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깥쪽으로 빠지는 궤적을 가진 변화구에 매우 취약해 타석에서 공이 몸쪽으로 붙는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빠지는지를 구분할 때 거의 홈플레이트 가까이 와야 구분이 가능한 각도에 서 있어 야스렘스키처럼 그냥 쳐다보고 스탠딩 삼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는 상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을 쭉 펴서 스윙을 하는데 무게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뒤쪽에 둔 상태라 공을 최대한 길게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6회 초 적시 2타점을 치며 3대1로 앞서 나가는 결정적 2루타를 친 플로렌스는 역시 이정우의 스윙 동작에 대해 혀를 내두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이정우는 내가 보기에 타격 실력으로는 리그 5위 안에 드는 선수다라고 극찬을 하면서 높은 공이나 낮은 공, 특히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을 거의 똑같은 스윙 동작으로 공을 맞춰낸다. 이런 스윙은 난 처음 보는데 이정우는 정말 미친 것 같다.
인간이 저렇게 스윙을 할 수는 없다. 정말 대단하다라며 경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플로렌스의 적시타 이후 계속된 찬스에서 마토스가 타석에 들어섰지만 약 79를 던지고 힘이 빠지기 시작한 프릴랜드의 83마일짜리 스위퍼에 헛스윙하며 삼진아웃되어 아쉽게 찬스에서 득점을 하지 못했는데요. 콜로라도는 한 점을 더 내며 3대1까지 추격을 하자 반멜빈 감독은 8회 초 마토스를 빼고 이정우를 중견수로 넣어 한 점차 승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 팬들의 환호성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바뀐 투수 로저스를 제대로 공략한 콜로라도는 좌우측으로 안타를 치며 2점을 추가해 3대4로 역전이 되고 마는데요. 8회 말 투아웃 주자 1루 상황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콜로라도의 바뀐 투수 저한 알렉산더는 초구를 91마일짜리 바깥쪽에 꽉 차는 싱커를 던지지만 이정우는 이 공을 지켜보며 원스트라이크가 됩니다. 알렉산더는 싱커가 바깥쪽에 제대로 제구가 되자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에는 92마일짜리 싱커를 이정우의 몸쪽 위에 스트라이크 존에 꽂아넣고 이것을 이정우가 컷하며 투스트라이크에 또 다시 몰리게 되는데요. 알렉산더는 투스트라이크라는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유인구를 던지지 않고 이정우를 3구 삼진을 잡을 요령으로 또다시 싱커를 던지고 이것을 이정우가 받아쳤지만 아쉽게 이루수 땅볼 아웃으로 물러납니다. 결국 콜로라도는 4대3 스코어를 잘 지켜 2연승을 가져가며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스포츠였습니다.